송도에서 상암까지 오는데 무려 리터당 연비가 일단 딱 제가 맨 처음에 페달을 밟자마자 느낀 게 뭔가 확실히 셀토스보다 니로가 조금 더 이거 신기하네. 모터나우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정규현입니다. 일단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고요. 오늘 제가 만나볼 차량은 바로 기아의 니로 2세대 페이스리프트 하이브리드 모델입니다. 2016년 니로가 처음 1세대로 출시가 됐을 당시 하이브리드뿐만이 아니라 전기차까지 다양한 파워트레인으로 많은 소비자분들의 선택을 받았죠. 특히 국내뿐만이 아니라 해외에서도 안정적인 판매율을 보여줬는데요. 그리고 오늘 만나볼 차량은 지난 2022년도에 출시된 2세대 모델을 기반으로 105마력의 출력과 32kW의 전기 모터로 효율성 중심으로 세팅된 모델입니다. 이 차량의 연비가 무려 1리터당 19km나 나온다고 하는데요. 과연 주행 감각은 어떨지 저와 함께 살펴보시죠. 네, 그럼 전면부 디자인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셀토스와 비교했을 때 조금 더 인상이 깔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뭔가 상남자 같은 그런 느낌은 없지만 그래도 선과 면이 잘 만나면서 깔끔하게 정리가 됐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눈에 띄는 건 기아의 타이거 페이스 형태를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서 지금 또 눈에 띄는 게 바로 이 DRL 주간 주행등인데요. 주간 주행등은 기역자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전반적인 차폭을 더 넓게 보여주는 효과를 주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헤드램프와 지금 따로 떨어져서 기역자 형태로 되어 있는데 수직과 수평의 조화를 잘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중대형 세단인 K8과 또 픽업 트럭인 파스만이 잘 조화롭게 섞여 있다라는 느낌도 드는 것 같은데요. 저는 뭔가 조금 더 볼드하면서도 미래지향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밑에 부분을 보게 되면 밑에는 깔끔하게 지금 그릴 부분도 이렇게 막혀 있죠. 그리고 밑에 보게 되면 액티브 에어 플랩이 들어가 있는 거 보실 수가 있는데요. 액티브 에어 플랩을 통해서 공기 역학계수를 낮춰주기 때문에 훨씬 더 연비를 향상시켰다고 합니다. 이제 측면을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니로 하이브리드의 가장 큰 매력은 측면에서 발휘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정통적인 SUV의 실루엣을 취하고 있지 않고 보게 되면 짧은 오버행과 그리고 낮은 차체로 크로스오버의 전형적인 실루엣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저는 옆에 측면이 굉장히 길게 지금 디자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부 공간도 넓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가장 크게 바뀐 부분이라고 한다면 바로 C필러 부분일 텐데요. 예전에는 엣지팩 옵션이 들어가 있어서 컬러 가니쉬가 있었는데 보시는 것처럼 그 부분이 빠졌습니다. 이로 인해서 뭔가 약간 밋밋해 보이는 그런 인상도 있는 것 같네요. 그리고 또 눈에 띄는 게 바로 이 하단에 타이그로시로 들어가 있는 가니쉬인데요. 가니쉬가 두텁게 들어가 있는 점은 기아 니로만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타이어 쪽에 이 클래딩이 제가 보니까 셀토스보다는 얇게 지금 디자인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블랙 하이그로시로 또 포인트가 되는 점, 이 부분도 저는 디자인 쪽으로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휠을 이제 보시게 되면 휠은 16인치와 18인치 전면 가공 휠 이 두 가지 중에서 선택을 하실 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보면 정말 깔끔하게 디자인이 되어 있다. 그리고 이 휠의 디자인이 미래지향적으로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 시승 차량의 경우에는 18인치 전면 가공 휠이 들어가 있는데 타이어의 재원은 225, 45, 18 컨티넨탈 타이어가 들어가 있는 점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후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면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바로 리어 램프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부메랑 형태로 들어가 있습니다. 기존에는 정말 얇은 일자 형태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모습이었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번에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음각과 양각 처리가 되면서 상당히 더 입체적인 모습으로 변화를 한 것 같아요. 이런 패턴들 너무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보게 되면 옆에 테두리도 생겨 있죠. 그래서 옆에 테두리도 생기면서 약간 좀 더 볼드해 보이면서도 입체감이 살아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옆에서 이렇게 측면에서 보게 되면 진짜 이 뒤에 라인이 상당히 매력적이에요.
특히나 저는 이 테일게이트가 있는 이 부분의 비율이 참 마음에 드는 것 같은데요. 다만 제 눈을 하나 거슬리게 하는 게 있는데 바로 이 와이퍼입니다. 이 와이퍼가 셀토스처럼 히든 와이퍼로 처리가 되었다면 어땠을까라는 개인적인 아쉬움은 있고요. 밑에 부분은 직선 형태를 더 많이 살렸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가운데에 있는 후진등도 그렇고 또 양쪽으로 있는 방향 지시등까지 직선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도 특징적입니다. 자, 그럼 이제 테일게이트를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일게이트는 이렇게 눌러서 열게 되면 네, 이렇게 전체가 다 열리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짐을 넣고 뺄 때에도 상당히 유용할 것 같고요. 적재 공간은 451리터를 보여주고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2열을 지금 폴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6대4로 폴딩을 했을 때에는 여유롭게 다양한 짐들을 또 넣으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밑에 한번 열어보게 되면 밑에는 따로 수납을 할 수 있는 공간은 나오지가 않네요. 네, 저는 이제 실내로 들어왔습니다. 딱 들어오자마자 가장 제 눈을 끄는 게 있는데요. 바로 이 도어 트림 쪽입니다. 도어 트림 쪽이 확실히 다른 차량이랑은 다르죠. 일반적으로는 그냥 이렇게 딱 팔을 거치할 수 있게끔 디자인이 되어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여기가 이렇게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대시보드와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디자인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특이하면서도 니로만의 정체성을 보여준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리고 지금 스티어링 휠은 일반적으로 기아 차량에 다 적용이 되고 있는 투스포크 스티어링 휠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제 눈을 또 끄는 게 있는데 바로 이 앞쪽 커브드 파노라믹 디스플레이입니다. 기존에는 10.25인치의 계기판과 디스플레이가 들어가 있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12.3인치로 조금 더 커졌습니다. 그러면서 시인성이 훨씬 더 좋아졌다는 점, 이 부분은 너무나도 좋네요. 그리고 전반적인 이 레이아웃이 수평적으로 지금 디자인이 되어 있고 이 센터 콘솔과 자연스럽게 이어지면서 상당히 심플하면서도 깔끔한 디자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여기는 지금은 제가 공조 시스템을 작동할 수 있게끔 설정을 해 놓았는데요. 이렇게 바람개비 모양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홈 버튼이나 지도, 미디어 등 다양한 또 인포테인먼트를 경험할 수 있게끔 이런 시스템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거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이 부분은 터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부분을 보게 되면 저는 사실 이걸 보고 감동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그냥 일반적으로는 100W의 고속 충전을 할 수 있는 C포트와 일반적인 C포트 이렇게 딱 두 가지로만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터치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그냥 일반 충전만 할 수 있는 모드인 거고요. 한 번 더 눌러서 이렇게 주황색의 불빛이 들어오면 미디어와 연결하면서도 충전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버튼을 통해서 차와 연결을 할 것인지, 차와 내 휴대폰을 연결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이 부분까지도 직접 세팅을 할 수 있다는 거, 이 부분은 참 신경을 많이 쓴 것 같네요. 보신 것처럼 전자식 다이얼 변속기가 가운데 센터 콘솔에 들어가 있는데요. 그러므로 인해서 훨씬 더 심플해졌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중요한 버튼들은 또 터치가 아니라 이렇게 버튼식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직관적인 레이아웃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네요. 그리고 이쪽 컵홀더 쪽을 보게 되면 컵홀더 부분이 조금 특이하죠.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푸시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컵을 끼울 수 있게 컵홀더가 나타나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열게 되면 이쪽 부분도 수납을 더 하실 수가 있는데 약간 특징적인 게 요거를 이렇게 딱 탈거하시게 되면 조금 더 수납 공간을 넓게 가져가실 수 있다라는 부분도 특징적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제가 이렇게 앉았을 때 착자감이 상당히 좋아요. 보게 되면 시트에 막 패턴이 화려하게 들어가 있지는 않은데 굉장히 심플하면서도, 그리고 가죽도 막 비싼 가죽은 아니지만 상당히 효율성 있게, 그래서 실용성을 살린 그런 디자인을 취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지금 2열에 앉았습니다. 와, 이거 소형 SUV 맞나요? 앉아있는데 정말 편안하고
여러분 보세요. 레그룸도 충분하고요. 헤드룸도 충분합니다. 사실 이 차량이 크로스오버 SUV여서 이게 앞에 운전석에 탔을 때 일반적인 SUV보다는 시트 포지션이 더 낮게 설정이 되어 있거든요. 세단보다는 물론 높지만요. 그래서 약간 헤드룸이 좀 부족하지 않을까. 특히나 이쪽 뒤에가 약간 꺾이면서 들어가는 디자인이기 때문에 헤드룸이 부족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보시는 것처럼 정말 넉넉합니다. 또 여기에다가 24도까지, 최대 24도까지 리클라이닝 기능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트가 좀 더 뒤로 누워 있어서 그렇게 느끼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차량이 휠 베이스가 2720mm나 된다고 하니까 그래서 더더욱 이 2열에서의 공간감이 여유롭게 느껴지는 것 같네요. 실제로 코나 하이브리드와 비교했을 때 레그룸은 41mm 정도 좀 더 넓다고 하고요. 헤드룸 같은 경우에는 스포티지 하이브리드와 비교했을 때 1.2cm나 더 넓다고 합니다. 그래서 2열에서도 우리 가족들이 함께 동승해서 목적지까지 가는데 정말 편안하게 가실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2열 탑승객들을 위한 또 편의 기능들도 있는데요. 앞에 보시게 되면 C포트 충전하실 수 있는 충전구가 있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뭐 온도를 조절한다거나 이런 기능은 없지만 그래도 이 방향을 조절할 수 있는, 바람의 방향을 조절할 수 있는 건 들어가 있고, 밑에 보게 되면 지금 220V의 인버터가 또 들어가 있습니다. 프레스티지 모델부터 들어가 있는 옵션이라고 하는데요. 저는 프레스티지 이상을 선택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차에서 업무를 많이 보는 편인데 지금 최대 200W까지 충전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여기에서 노트북 같은 거 끼워서 또 안에서 업무를 보실 때에도 굉장히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지금 1.6 가솔린 하이브리드 니로 차량 주행을 해보고 있습니다. 일단 딱 제가 맨 처음에 페달을 밟자마자 느낀 게 정말 부드럽다라는 거예요. 세팅은 부드럽게 되어 있고요. 일단은 진짜 이 스티어링 휠이 가볍게 세팅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냥 편안하게 운전하실 수 있다, 부담감 없이 편안한 주행이 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차량이 105마력의 출력과 32kW의 전기 모터가 합해져서 최고 시스템 출력은 141마력 정도가 나온다고 하는데요. 제가 지금 주행을 하는데 전혀 뭐 잘 안 나간다 뭐 이런 느낌은 안 드는 것 같고, 그냥 충분히 일상적으로 타기에는, 일상에서 주행하기에는 부족함이 없는 그런 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이 차량을 타고 막 이렇게 막 하드하게 와인딩을 하거나 막 그 초반에 가속력을 느끼거나 이러시는 분들은 많지는 않을 것 같아서,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주행하기에, 그리고 특히나 또 2열에 굉장히 그 승차감이 좋아졌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패밀리카로서의 그런 실용성도 늘어났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상품성이 더욱더 개선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시승을 했었던 셀토스 하이브리드와 완전히 같은 엔진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뭐 출력도 그렇고 뭐 최대 토크가 발휘하는 영역도 그렇고 그 부분은 다 똑같기 때문에, 일치하기 때문에, 그래서 전반적인 느낌은 저는 셀토스 하이브리드랑 상당히 또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스티어링 휠이 조금 더 가볍게 세팅이 된 느낌? 그래서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 스티어링 휠이 가볍게 세팅이 된 게 저는 더 좋아서, 그래서 부드러우면서도 가볍게 편안하게 그렇게 운전할 수 있는 그런 주행 감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니까 맨 처음에 제가 니로 1세대도 그렇고 2세대 나왔을 때도 그렇고 제가 지금 3번째 시승을 해보는 건데 확실히 MVH 정숙성이 더 좋아진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2세대일 때에도 그 부분이 조금 아쉬웠거든요. 이 공간감이 좀 여유로워지고 전반적인 차의 세팅은 뭐 그때도 부드러움에 더 많이 초점이 맞춰져 있는 차량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만족스러웠지만 뭔가 이 노면에서 계속 올라오는 소음, 이런 것들이 좀 아쉬웠는데 이번에 이렇게 페이스 리프트가 되면서 MVH적인 측면은 상당히 개선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물론 뭐 기술적인 측면이 더 보강이 됐기 때문에 그런데요. 일단은 윈드실드 차음 글라스가 들어간다고 하고요. 전후에 댐퍼나 또 이 스프링이
좀 전반적으로 개선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확실히 정숙성이 더 좋아졌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무래도 하이브리드나 전기차를 선택하시는 많은 분들이 정숙성을 좀 많이 고려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도 굉장히 만족감이 있는 그런 시승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조금 제가 속도를 내보도록 할게요. 아까 저속에서 달리다가 지금 100km 정도 밟고 있는데요. 와, 근데 되게 부드럽게 잘 올라가네요. 사실 이 정도 1.6 가솔린이면 제가 예전에 탔었던 A클래스랑 비교했을 때 사실 100km 정도 밟게 되면 약간 좀 힘에 버거워하는 그런 느낌을 저는 받았었거든요. 그러니까 가속을 하면서 그런 좀 부담을 느낀다라는 그런 승차감을 받고는 했었는데 이 차량은 신기하게 그렇지가 않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무래도 전기 모터가 또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부족한 엔진의 크기를 전기 모터가 다 좀 상쇄를 해주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가속을 할 때에도 아주 스무스하게 잘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이 차량을 가지고 130, 150 이렇게 밟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부족감 없는 가속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이브리드 차량이기 때문에 회생제동 시스템이 들어가 있습니다. 회생제동 시스템은 따로 뭐 디스플레이로 조작을 하거나 버튼이 있는 건 아니고요. 스티어링 휠 뒤쪽에 보시게 되면 패들 시프트가 있는데요. 패들 시프트로 조절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왼쪽 패들 시프트를 운전자 쪽으로 당기게 되면 네, 지금 레벨 1으로 형성이 됐거든요. 레벨 1, 그리고 2, 3, 레벨 3까지 시스템을 설정을 해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 패드 시프트를 운전자 쪽으로 당기게 되면 레벨이 낮아지는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제가 레벨 1으로 한번 일단 달려보도록 할게요. 레벨 1으로 달렸을 때 이건 뭐 거의 없는 것 같은데? 회생제동이? 페달을 밟고 발을 뗐을 때 크게 느껴지지 않아요. 자, 이제 레벨 2로 한번 해볼게요. 레벨 2는 레벨 2로 하니까 살짝 느껴지네요. 페달에서 발을 뗐을 때 네, 점점 감속이 된다는 거 몸으로 느껴지고 있고요. 이제 그러면 레벨 3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벨 3로 바꾸면 네, 확실히 잡아주네요. 그런데 이 회생제동의 강도가 그렇게 세지는 않아요. 제가 자꾸 테슬라랑 비교를 하게 되는데 테슬라 Y를 시승했을 때는 회생제동의 강도가 되게 강했거든요. 그런데 전혀 그렇진 않고 이 정도면은 막 멀미가 난다, 울렁거린다 이런 승차감 없이 회생제동으로도 충분히 경제성 있게 운전을 하면서 또 이 회생제동을 잘 활용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리고 이번에 이 니로 하이브리드의 너무 좋은 점이 그냥 회생제동 시스템만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계측형 예측 제어 시스템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자, 지금 오른쪽 패들 시프트를 꾹 누르게 되면 오토로 바뀌게 되거든요. 오토로 바뀌면 앞에 차량을 인지를 해서 자동으로 이 회생제동의 레벨을 조절을 해주는 거죠. 저는 이거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평소에 뭐 물론 레벨을 이렇게 바꾸는 거를 굉장히 즐기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냥 나는 운전하는데 너무 신경 안 쓰고 그냥 편하게 타고 싶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오토로 딱 설정을 해 놓으시고 그냥 차량이 알아서 조절할 수 있게 이렇게 맞춰주시는 것도 저는 좋지 않을까 싶네요. 제가 지금 완전히 오토로 딱 해놓고 사실 오토도 이 레벨을 조절을 하실 수가 있다고 합니다. 레벨 1, 2, 3를 조절을 하실 수가 있는데 완전히 그냥 오토로 해놨을 때 제가 차에 가까이 가게 되면 얘가 알아서 조절을 해주거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레벨이 3단계 그리고 지금 2단계로 줄어드는 거 보이시죠? 앞에 차량과의 거리를 계산해서 지금 이 레벨을 스스로 조절을 해주고 있습니다. 정말 스마트한 시스템이네요. 아주 똑똑해요. 현대 기아에서 나오는 최근에 전기차 그리고 최근에 생산이 되고 있는 하이브리드 시스템에는 다 들어가 있는 시스템이라고 하니까 잘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차량에는 드라이브 모드가 있습니다. 드라이브 모드 한번 실행을 해보고요. 두 가지 있네요. 에코와 스포트 아주 간단하게 있습니다. 지금 제가 에코에서 스포트로 바꿔보겠습니다. 스포트로 바꾸고 페달을 누르면 전반적으로 소리가 바뀌었어요. 약간 날쌘돌이 느낌으로.
조금 더 풍절음이 많이 들어오는 세팅으로 바뀐 것 같기도 하고. 네, 근데 사실 물론 분명한 변화는 있습니다. 에코와 스포트의 변화는 있지만 그게 다른 차량만큼 엄청 크진 않은 것 같아요. 엄청 스포티하게 바뀐다? 그런 느낌은 아닌 것 같고요. 이게 참 신기한 게 제가 분명히 셀토스 하이브리드도 시승을 해봤잖아요. 그때 스포트로 바꿨을 때는 확실히 약간 정말 스포티한 느낌이 있었거든요. 니로는 같은 엔진을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포트로 바꿨을 때 셀토스 하이브리드만큼의 스포티함은 아닌 것 같아요. 이거 신기하네. 뭔가 확실히 셀토스보다 니로가 조금 더 경제성 있고 에코적인 측면에 더 이제 집중을 해서 부드러운 주행을 가장 포커스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차이가 나타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뭔가 이 차체의 그런 세팅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엔진을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간 이렇게 느낌이 다른 거겠죠? 자, 그럼 이번에는 에코로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에코 바꿨고요. 확실히 아까 스포트 모드보다 더 조용해졌어요. 정숙성이 강화됐고 페달을 밟았을 때의 느낌은 네, 크게 다르지 않네요. 이 차량이 셀토스 하이브리드와 동일하게 노멀 모드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아까 제가 처음 주행했을 때부터 에코 모드로 주행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스포트에서 에코로 바뀌었는데 물론 스포트에서 에코로 바뀌었다는 느낌은 있지만 아까 제가 처음에 주행할 때 그 느낌과 크게 이질감은 없습니다. 똑같죠? 정말 그냥 부드럽고 실용적인 그런 주행을 원하시는 분들한테 최적의 차량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2열에 저희 피디님이 앉아 계신데요. 피디님 어떠세요? 지금 피디님이 이 차량이 페이스 리프트가 되면서 리클라이닝 기능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최대 24도까지 리클라이닝 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편안하게 앉아서 갈 수 있고 물론 전 세대의 2열을 타보시진 못했지만 지금 다른 차량들과 비교했을 때 굉장히 편안한 컴포트한 느낌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게 근데 저는 참 좋은 게 소형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보통 1인 가구를 위한 사회 초년생들을 위한 그런 차량?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지금 2열의 승차감이 더 좋아지면서 패밀리카로서의 가능성 그리고 효율성도 더 높아진 거거든요. 그 말인즉 아이들을 데리고 있는 이제 사회 초년생뿐만이 아니라 뭐 3, 40대 그런 가족들도 편안하게 패밀리카로서 탈 수 있다는 부분, 이 부분은 정말 좋아진 거죠. 그만큼 상품성이 더 좋아졌고 더 많은 타깃에게 소구할 수 있는 차량으로 변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괜찮은데? 괜찮은데요? 근데 운전자를 위한 최적의 세팅 맞는 것 같아요. 저는 과속 방지턱 넘을 때 깜짝 놀랐어요. 너무 스무스하게 잘 넘어가지고 되게 스무스하게 잘 넘어가던데? 와, 그리고 지금 보세요. 이렇게 코너 돌 때에도 괜찮네. 네, 제가 지금 좁은 길에서 코너링을 하고 있는데요. 확실히 이전 세대보다 밸런스가 더 좋아진 것 같습니다. 물론 살짝 출렁출렁 거리는 게 아직 남아있기는 한데 그래도 이 정도 가격에 이 정도 세팅에 이 정도의 이 승차감을 보여준다는 건 정말 많이 개선이 된 거죠. 이 차량의 연비는 공식적으로는 리터당 19km라고 합니다. 셀토스랑 1 정도가 지금 차이가 나거든요. 셀토스가 리터당 18km인데 지금 이 차량이 조금 더 연비가 잘 나오는데 아무래도 이게 공차 중량이 100kg 정도가 셀토스가 더 나간다고 해요. 성인 한 명의 무게가 더 추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연비는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두 차량 중에서 비교를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사실 연비 부분에서는 둘 다 똑같다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차가 만들 수 있는 연비는 똑같은 건데 이제 셀토스가 조금 더 무겁다 보니까 리터당 1km 정도가 차이가 나는 거고요. 근데 어쨌든 셀토스 하이브리드든 니로 하이브리드든 요즘 같은 고유가 시대에
이 정도의 연비를 보여주는 건 진짜 대박이고요. 아까 제가 살짝 피디님이랑 얘기를 했는데 여기 오시는데 오늘 차가 굉장히 많이 막혔거든요. 근데 이 하이브리드 차량이 또 이런 막히는 차량에서 연비가 발휘가 되잖아요. 전기 모터로만 주행이 가능하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상암까지 오는데, 송도에서 상암까지 오는데 무려 리터당 연비가 30km가 나왔다고 합니다. 고유가 시대에 이 정도의 연비를 보여주면 정말 나이스죠. 요즘 같을 때는 저도 이제 디젤차를 타고 있습니다만 하이브리드나 전기차 타시는 분들 너무 부러운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주행을 끝내고 연비를 확인해 보고 있는데요. 연비가 리터당 23 정도가 나왔습니다. 확실히 하이브리드 모델이어서 그런지 연비 정말 괜찮은 것 같네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저와 함께 더 뉴 니로 살펴보셨습니다. 저는 화려함보다는 효율성과 실용성을 중심으로 세팅이 된 차량이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무엇보다도 하이브리드 단일 트림으로 출시가 되면서 경쟁 차종 대비 연비나 공간감 그리고 유지비 측면에서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 차량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 뉴 니로 하이브리드의 가격은 트렌디 2,885만 원, 프레스티지 3,195만 원, 시그니처 3,464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개인적으로 중간 트림 이상을 선택하신다면 가격 밸런스 측면에서 가장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까지 저는 아나운서 정유현이었고요.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댓글까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만나보신 차량 구매를 고려 중이신가요? 구매하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모터나우 고정 댓글 링크를 눌러주시게 되면 초기 비용 0원으로 최적의 조건을 전문 카플래너에게 상담 받아보실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무료로 견적도 받아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저희 모터나우 링크를 클릭해 주셔야지만 모터나우만의 특별한 프로모션과 혜택들 받아가실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